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아래 번호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명쾌한 답변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시간은요. 여러분과 전화 상담으로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메르츠아제 간편보험 네네. 설계사를 받아봤거든요. 네. 내용이 괜찮은가 해서요. 네, 우선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0이고요. 네, 설계받으신 보험의 보험료 얼마나 되던가요? 한 12만 4,312원이요. 네, 그럼 설계받으신 보험 상품이 괜찮은 건지 우리 조석훈 전문가와 한번 자세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보장으로 설계 받으셨습니까? 암 1,000만 원에 네. 뇌졸중 1,000만 원,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 네. 그리고 밑에 여러 개 다른 것도 있고요. 그러세요? 혹시 뭐 연납하고 몇 세 보장도 기억나세요? 20년 날 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뭐 이거 설계 받기 뭐 전후에 뭐 약을 드신다거나 뭐 병원 다녀오신 적 있으실까요, 선생님? 아니요, 없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암 1,000, 뇌졸중 1,000, 급성심경색 1,000인데 우리 지금 50세 나이의 여성분께서 12만 원대 보험료면은 조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아마 뭐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보험들 체크해서 암 진단비를 조금 늘리고 적립금을 좀 낮추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보다 더 많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도 제 생각에는 한 10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1,000만 원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12만 원은 조금 많은 보험료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갱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설계받은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기억하시는 것이 몇 가지 안 되니까 우리 선생님 나이대, 생년월일, 성함 알려주시면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 지금 알려주신 보장보다 더 좋은 보장들로 해서 하나 보내드리고 20년 갱신형으로 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보험료로 지금 보장보다 더 크게 보장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여러 가지 보험사들 해서 한번 그 위주로 중점 두고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선생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자, 물론 설계사분께서 제안하신 플랜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좀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른 분들 역시 유사한 문의나 또 상담 필요하시다면요. 언제든지 저희 보험 36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자 사연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먼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뒷번호 2958님이시고요. 당뇨와 고지혈, 통풍, 신장염이 있어서 암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50대 남자입니다. 네. 자, 우리 사연자분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인데요. 네네. 전문가님, 암보험 가입을 원하시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누가 안 가입시켜줬죠? 이제 다 가입시켜줄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뭐 당뇨, 고지혈, 통풍, 신장염이 있으면 굉장히 너무나 안타깝고 뭐 많은 질병 같지만 사실은 우리 50대 남자분 잘 드셔서 걸린 병이에요. 다 거의 대부분이.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도 그렇고 통풍도 그렇고 다 통풍은 심지어 황제병이라 그러고 당뇨는 아시겠지만 선진국에서만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약을 드시고 있으면 아마 그런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굉장히 정상 수치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초간편 여러 가지 암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5년 이내 암만 안 걸렸으면 5년 이내에 암이 발생한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만 없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또 가입할 수 있는 비갱신형 보험도 있고 물론 갱신형 보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다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생년월일하고 성함만 알려주셨으면은 저희가 바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번호 2958님 원하시는 암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02-2638-399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또 전화 연결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네. 어떤 보험 고민 있으실까요? 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보험이 예전에 가입한 거라 20세 만기라서 바꾸고 싶어서요. 네, 우선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19살이에요. 네, 지금 20세 만기라고 하셨는데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현대해상 구댕굴 어린이 CR 보험이고요. 네. 보험료가 86,790원 정도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아드님 보험 어떻게 바꾸시면 좋을지 저희 한윤정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게요. 자, 인사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아드님이 그 5년 이내에 혹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 또는 그런 어떤 병력이 있으신 게 있었나요? 다른 건 없었는데 중학교 때 1학년 때요. 네. 팔 부러져서 한번 철심 박는 수술을 한번 했어요. 네. 그러면 철심을 이렇게 하고 수술하고 나서 제거는 언제 했나요? 한 1년 정도 뒤에 제거하신 게 맞나요? 네, 그 정도 뒤에 제거했어요. 네.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어차피 19세고, 그 다음에 또 내년이면은 만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사실 보험을 가입하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나온 보험 상품들 중에 30세 미만까 30세까지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 30세면 충분히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에 준하는 어떤 심사 기준과 보장 범위를 충분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요새 판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될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유사암 납입 면제가 되는지, 유사암이라는 건 정말 가벼운 암이잖아요. 그 유사암에도 불구하고 납입 면제가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유사암이 납입 면제가 안 되는 회사가 있으니까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살, 19살, 20살 정도면 납입 기간을 20년 정도로 해도 40세면 납입이 끝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해지라는 플랜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납입 기간 동안은 해지 환급금이 없지만 납입이 완료되신 이후에는 환급금도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에 자금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납입 면제가 되는 사고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제도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추천하고 싶은 말씀이 그 3대 질환이 사실은 가장 보험료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많은 금액을 폭넓은 뇌혈관이나 심혈관이라는 그런 보장 범위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상담도 또 차근차근 진행해 봤는데요. 자, 우리 이분처럼 가족의 보험 만기가 다가온다 하시는 분들,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요, 수십 년, 또 길게는 평생 가져가시는 자산이니까요. 좀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 충분히 비교도 해 보신 다음에 결정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와 무료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자 사연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요즘 아무래도 방학 시즌이라 그런지 자녀분들 보험에 대한 문의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자, 내용 함께 보실까요? 네, 뒷번호 3509님이시고요. 두 아이 엄마입니다. 이번 방학에는 아이들 보험 리모델링을 꼭 해주려고 해요. 큰애는 대학생, 작은애는 고등학생인데 저렴하면서 보장 좋은 보험 찾아주세요. 네, 사연 만나봤는데요. 자녀분들 보험 리모델링 문의 주신 건데 가성비 좋은 보험 찾고 계신가 봐요. 네. 옛 어른들의 말씀에 싸고 좋은 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제 지금 문의 주신 분도 보장이 좋으면서 저렴한 보험을 찾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어떤 상품이 어떻다라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것보다는 시청자분께서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내시려면
보험료를 오래 내시면 되세요. 첫 번째 포인트가. 그 오래 낸다고 하는 거는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하셔서 20년, 30년 이런 갱신형으로 만기까지 계속 납입하시는 이런 형태를 첫 번째 가장 저렴하게 내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나는 계속 보험료가 변동되는 거는 사실 좀 나하고는 맞지 않아. 이런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되, 비갱신형은 그 요즘 계속 말씀 저희가 드리고 있는 무해지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는 20-30%가 저렴합니다. 그러면 중간 정도의 보험료를 생각하신다면 이 무해지 상품으로 비갱신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나는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환급금이 나왔으면 좋겠어. 해지를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20년, 30년에 해당하는 비갱신형 상품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비교적 같은 보장 범위 내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하실 수 있는 그렇다라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상담을 여러분들한테 받으실 거잖아요. 그 받으실 때 시청자분께서 어떤 내용들인지를 알고서 의뢰를 해야 사실은 좋은 제안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세 지금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면 정말 보험을 준비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적합한 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을 놓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존의 보험이 이렇게 지금 새롭게 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가입 시점이 언젠지 상담사하고 꼭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 시점이 언제까지인지, 혹시 예전에 든 보험이 뭐 30세에 끝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만기 시점이 언젠지, 그 다음에 납입 방법은 갱신형인지 아니면 비갱신형인지, 그리고 각종 담보의 보장 범위, 저희가 이제 오늘 전달해 드릴 뇌와 심장에 관한 보장 범위가 진단 명에 따라서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장 범위에 대해서도 고객님이 기존 그러니까 가입하신 보험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제안을 받으셔야 비교도 하실 수 있고 더 좋은 보험으로 선택도 가능하시니까 꼭 요 몇 가지 점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윤정 전문가가 보험 준비하실 때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무료 리모델링 필요하시거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요,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명쾌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생방송 보험 365 상담 전화와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저희는 준비된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보험에 관한 상식부터 플랜까지 다각도로 좀 알아보는 순서 가져볼 텐데요. 방송 시작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트렌디한 플랜들 중심으로 이 시간 꾸며볼까 합니다. 자, 먼저 보험계 트렌드 세터죠. 조석훈 전문가님, 요즘 어떤 플랜이 그렇게 화제인가요? 저도 이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보험들의 어떤 평균적임이 어떤 것인지 한번 플랜들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석훈 전문가 뒤에 좀 잠깐이지만 유병자 플랜이 나왔는데요. 이 유병자 보험도 종류가 참 많을 텐데 그중에 어떤 플랜을 준비하셨을지 직접 보면서 좀 말씀 나눠볼게요. 네, 그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도 이제 뭐 325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는 005 개념의 간편, 이런 평균적인 유병자 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10년, 20년 갱신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20년 이상의 갱신형을 권해드리고 있죠. 그래야 한 번 정도만 갱신될 수가 있고, 갱신되기 전에 만약에 암이라든가 뇌, 심장질환 관련돼서 진단을 받게 됐을 때 보험금을 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 보험을 해지하든가 그렇지 않든가 다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 갱신형을 권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90세 만기, 100세 만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 싶으면 90세 만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00세 만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이런 보험 회사들이 있는데, 이 허혈성하고 뇌혈관 질환이 되는
회사들은 몇 군데가 없어요. 즉 유병자, 즉 약을 드시고 최근에 아프셨던 분들, 최근에 진단받고 병원을 가셨던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 중에서 이 뇌혈관하고 허혈성 질환 진단비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축약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되겠고, 가입 조건이 간단합니다. 가입 조건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5년 안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간경화, 만상, 신장질환 이런 것들로 진단이나 입원이나 수술만 받지 않았더라면 뇌, 심장, 암 관련돼서는 보장을 해주겠다. 최근에 당신이 디스크 수술을 했든 다른 걸로 인해서 수술을 했든 녹내장을 했든 백내장을 했든 자동차 사고로 장기간 입원을 했든 뇌와 심장질환, 뇌질환만 아니라면 5년 안에, 그리고 5년 지난 건 당연히 되겠죠. 5년 안에 이런 것들만 없다면 이런 뇌질환, 심장질환, 2대 수술비, 암 진단비를 각각 최대 보장으로 해주겠다라는 것들이 이 간편보험들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지금 이제 어떤 평균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기존의 유병자 보험보다도 이 가입 문턱을 한 단계 더 낮춘 보험 같은데요. 전문가님, 뉴 초간편 유병자 보험 이 조건이 얼마나 완화된 건가요? 자, 일단은 최근에 정말 이렇게 조금 너무나 좀 심한 질병까지 진단을 받으셨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가입 조건이 뭐였습니까? 뇌질환, 암, 심장질환, 간경화, 만성질환. 여기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디스크 수술이든 요로결석이든 이런 결석 수술을 했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왜?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내, 심장, 간경화, 만성 신장 질환만이 아니라 어떤 질환이든 최근에 어떤 질환이든 입원을 했든 수술을 했든 약을 드시든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평균적인 특징을 말씀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극단적인 부분에 뭐 극단적인 보다 좀 가입할 수 있는 예시를 설명드린 거고요. 내가 해당되나 안 되나 혹시나 뭐 이 부분이 혹시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연락 주셔서 같이 한번 체크하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초간편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상담 필요하시거나 앞선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아래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초간편 유병자 보험 이 가입 조건은 물론이고 보장 내용까지 훌륭하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선요. 보험료라든지 뭐 다른 뭔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님. 어떤가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치사하지가 않아요. 우리 이런 경험 있으시죠? 중국집에 이렇게 누가 사준다 그래서 갔더니만 사준다는 분이 야, 마음껏 시켜 먹어. 나는 짜장면 먹을게. 이런 거 경험 있으시죠? 그러니까 마치 유병자분들, 최근에 아프셨던 분들 막 다 가입시켜 줄 것처럼 하고 막 암 진단비 뭐 100만 원, 500만 원, 뇌혈관 질환 뭐 100만 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 나이대별로 우리 부모님 나의 나이대별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최대 5천, 뇌혈관 1,000, 심혈관 500만 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나이대별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프셨던 분들까지 해서, 그리고 75세는 이렇게 되고요. 85세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0세까지 이만큼의 진단금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 계약은 들어갑니다. 기본 계약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암 진단비가 이렇게 최대 5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 갑상선암 여성분들 많이 발생하죠. 갑상선암 관련된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뇌졸중, 허혈성. 자, 그러면 지금은 약 드시고 아프신 분들 중에서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은 있을 수 있잖아요. 진단비라든가. 암 진단비, 암보험 누구나 하나 있으시니까 이렇게 다 가득 차게 넣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암 진단비 최소로 하고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최소로 하고요. 우리가 없었던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넣고 싶을 수 최대 한도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서 2대 기간 질병 수술비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마치 인심 쓰는 것처럼 했지만
정말 더 큰 보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중국집에 데려가서 탕수육에 양장피에다가 다 사주는 그런 모습의 어떤 이 간편 유병자 보험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최근에 3개월 내에 진단을 받았거나 2년 이내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하셨어도 암내 심장, 신장질환 간경화만 아니라면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문자 주신 분도 이걸 통해서 가입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설계되고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담보들까지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님, 이 초간편 유병자 보험은요, 기존 유병자 보험에 가입 가능하셨던 분들보다는 가입이 좀 힘드셨던 분들을 위한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조건이 완화된 거죠. 이제 325라고 해서 3개월 내에 진찰 입원, 진찰 진단, 그리고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이런 것들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거마저 이제 없고 그냥 5년 이내 암내 심장 간경화, 만성 신장 질환 이것이 아니면 되니까요. 더 완화돼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저는 지금 보험사가 약간 경쟁 중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은 굉장히 낮고 생존율은 높아져 가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고객을 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동안 이렇게 한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혜택들이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 유병자 보험에도 이 가입이 좀 불가능했던 분들까지도 가입 가능한 초간편 유병자 보험 만나봤습니다. 자, 상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요. 무료 상담 전화와 무료 문자 24시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보험 365 요즘 핫한 보험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한은자 전문가님. 이번에는요, 플랜에 앞서서 해당 플랜이 핫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배경 알려주신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그런 표인데요. 저희가 40대 이후부터 80대까지 사망 원인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을 텐데요. 거기에서 보면 1위부터 5위 안에 암, 심장, 뇌혈관 질환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심지어 60대부터는 1, 2, 3위가 암과 심장, 뇌 질환 이것이 1, 2, 3위의 사망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암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정말 국민암이지만 뇌나 심장도 이렇게 우리한테 밀접한 질병인지 잘 실감을 못 하시다가 요즘 많이 실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네, 1위인 암에 못지않게요. 이 심장과 뇌질환 보험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럴만도 한 게 이 보장 범위를 모르고 가입하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심장질환, 특히 심장질환의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뇌질환에 관한 내용을 안내를 좀 드리면서 특히 이 대 질환이 성인 여성들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심장하고 관련된 그런 수술 방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심장과 뇌질환의 보장 범위부터 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실까요? 네, 저희 그 시청자분들도 보험 안내를 한두 번 받아보시지 않고 여러 번 받아보셨다면 허혈성 심장질환, 또 급성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뇌졸중 이런 용어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그 범위나 그 진단금이 정의하는 범위가 어떤 건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질병 정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각 장기는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보내주는 혈액에 실려 있는 영양소나 산소를 공급받아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심장 또한 그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혈액 공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혈관 공급을 받는 그 혈관의 이름이 관상동맥입니다. 이 관상동맥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혈관벽에 이제 찌꺼기들이 끼고 그래서 혈관 그 통로가 좁아지고 그것이 진행되면서 혈전이 생기면서 이 혈류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막거나 이렇게 해서 생기는 모든 질환들을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심장 질환, 관상동맥이 이렇게 막히거나 또는 그 혈류 장애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심장마비,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뭘까요? 시청자분들도 다 짐작하시듯이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혈관 벽에 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동반돼서 나타나는 증상인 혈전이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부분을 막게 되면 그것이 심각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앞에서 몇 가지 증상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협심증과 심근경색,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협심증은 어떤 증상이냐면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협심증 환자들도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긴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 어떤 심한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심한 스트레스 상태가 놓이게 되면 심장은, 저희가 운동을 하면 심장이 막 더 많이 뛰잖아요. 그게 심장이 바로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심장이 더 많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혈액이 더 많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상동맥은 이미 좀 좁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많이 공급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심장에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가슴에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협심증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휴식을 좀 취하거나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금 편안해지게 되면 이 통증은 조금 완화가 되세요. 그래서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거고요. 반면 심근경색,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냐 하면 관상동맥에 어떤 그 혈전이 돌아다니고 있다가 가장 좁은 혈관 부분이겠죠. 그 어떤 부분에 가서 딱 그 혈관을 막게 되는 거예요. 혈류 자체를 막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고, 이게 30분 이상 지속되게 되면 그 심장 근육 부분에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되세요. 그래서 심부전이라는 그런 질병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 심지어 1시간 이내에 어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돌연사라는, 저희가 심장마비 일으키고 심장돌연사라는 이런 아주 심각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게 심근경색에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분류해 드린 이유는 다음 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허혈성 심장 질환이 이렇게 보여주는 범위와 심근경색이 차지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심근경색으로, 그러니까 심장 질환 발생하시는 환자분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심근경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10%에 해당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영역,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부분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나머지 부분을 형성해서 100%를 만드는 건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 훨씬 이전에 판매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의 가입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최근에는 판매했던 회사가 거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이대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가 준비한 심장 질환은 불과 10%에 해당하는 위험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가입하고 계신 상품을 다시 한번 증권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대 질환 중에서 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뇌 질환에 대해서도 한번 보장 범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뇌 질환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심장 질환과 비교하면 뇌 질환은 비교적 그래도 많은 부분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 뇌는
심질환과 다르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범위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중간에 뇌졸중이라는 진단명, 그리고 뇌출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환자 수 대비 보면 뇌출혈 환자분들이 9%대, 그리고 뇌졸중 환자분들은 77%, 그리고 전체 이 나머지 뇌졸중과 뇌출혈을 포함한 모든 뇌질환을 100으로 봤을 때 이런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저희 보험사들의 상품을 보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돼서 여전히 뇌출혈로만 판매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또 뇌졸중으로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요즘 최근에는 뇌혈관 질환으로 뇌혈관 질환 진단금으로 판매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살펴보시고 상담 받으실 때도 상담원이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 구분할 줄 아셔서 또 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싶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정도로 좀 잘 공부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이대 질환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앞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시면요. 여러분들 아래 번호 계속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그런데 이 이대 질환 보험이요. 중년 여성에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 표를 보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표를 보시면은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사망자 통계라는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분들이 45세를 전후해서 폐경기가 오게 되는데요. 이 폐경기를 기준으로 해서 심장 질환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무려 3배나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청 자료고요.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3배에 가까운 사망자의 그런 통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정말 왜 여성과 심혈관과 뇌혈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 보실 만한 그런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표에 보시면요. 통계 저희 자료를 보여드리면 30대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연령별로 급증하고 있는 심장질환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심장질환이 급증하는지 그 이유는 폐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연구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뭐 다른 여성의 어떤 그런 징후들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 폐경 이후에 감소가 되다 보니 그런 심장 질환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그 폐경 후 호르몬 감소와 함께 여성분들의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라는 건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그 소모되는 칼로리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피하 지방이 사실 두꺼운 거고 남성분들은 이 똑같은 복부 비만이라고 하더라도 내장 쪽에 지방이 많은 내장 지방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폐경 이후에는 여성분들도 복부나 그다음에 둔부, 그다음에 대퇴부에 있는 피하 지방들이 점점 얇아지세요. 그리고 그 똑같은 지방이더라도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선배들을 보면 몸매가 되게 날씬하세요. 뒤에서 보면. 근데 다리가 유난히 이렇게 가늘게 되는 거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앞에서 보게 되면 배가 이렇게 볼록해지는 전체적인 몸은 뚱뚱하지 않지만 이렇게 복부 비만형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그 원인이 바로 이렇게 내장 지방형으로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면 내장에 있는 지방들이 각 기관들로 이렇게 녹아들어가 혈액에도 녹아들어가게 되면서 따라오는 것이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 이꼴 또 고혈압을 유발하게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심장 질환 포함해서 뇌혈관 질환도 그 다른 분들보다 뇌혈관 질환도 여성분들이 1.5배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족력이 있거나 심장질환이 갖고 계신 분들은 2배 이상의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병력도 또 1.4배의 그런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병력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기적인 그 검사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성에게 더 위험한 2대 질환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밖에도 이 2대 질환 보험에 관해서 좀 더 확인해야 할 통계나 정보가 있으면 좀 빠르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정말 저희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시 못할 만한 숫자로 2배에 가까운 그런 병력을 갖고 있다라는 위험 인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의 경우에 폐경 이후에 운동량,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성분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가사 생활을 하고 또 아니면 요즘은 워킹맘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운동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무척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심장 질환에 있어서 심장도 우리가 다른 근육처럼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숨가쁜 운동,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신 분들은 실제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렇게 위중한 심근경색이 왔을 때 그 조치할 수 있는 게 심장의 그 단련도에 따라서 훨씬 더 그 예후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이. 제 고객님 중에 한 분도 정말 그분은 1년이 딱 되지 않아서 50%밖에 받지 못했던 고객님이었는데 평소에 정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다른 분들 같으면 정말 위중할 수 있었을 텐데 치료나 이런 부분이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그 이후에 생활하시는데도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환자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고혈압 환자분들은 뇌혈관이나 심혈관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만나볼 플랜이 정말 핫한 플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그 이유와 배경들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랜 내용 바로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플랜은요, 무해지 2대 질환 종합보험이라는 상품입니다. 앞에 무해지라는 제목이 붙은 것처럼 저희가 계속 요즘 안내를 드리고 있었죠. 무해지의 장점이자 특징을 보면 납입하시는 기간 동안은 해지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반형으로 가입하시는 거에 한 30%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렇게 적게 보험료를 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10만 원을 낼 걸 7만 원 정도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10만 원을 납입할 여력이 좀 있으시다는 분은 그만큼 가입 금액을 또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해지, 이 플랜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해 드린 상품은 암 진단 시에 감액 조건이 없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암이라는 거는 90일 동안의 면책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1년 이내에는 50%에 해당하는 감액 기간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하면 1,000만 원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상품에서는 암 진단금의 감액 기간이 없이 가입하신 90일만 지난다면 100% 다 지급이 되는 이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사실은 보험료가 굉장히 좀 비싼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0% 정도의 그 보험료,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 1,000만 원밖에 준비 못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후유장애에 대해서 3,000만 원까지도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0세까지도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아까 말씀드린 그 폭넓은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폭넓은 범위에 진단금을 1,000만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고혈압과 고지혈증만 아니면 진단금들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0세까지
뇌혈관 허혈성에 관련된 수술비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를 600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암 진단 시 납입 면제 조건까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무해지 2대 질환 종합보험 자세한 내용들 만나보셨는데요. 그럼 주요 담보와 가입 금액마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가 이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납입 면제가 되시기 때문에 암 진단금은 기본적으로 조금 뭐 많이 가입하실 수도 있지만 가입 금액은 충분하겠지만 오늘은 2대 질환 종합보험에 대해서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요.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암 진단금은 조금만 넣겠습니다. 500만 원을 넣고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도 1,000만 원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 상해 사망은 100세까지와 20년까지만 되는 형태로 해서 5천만 원씩 각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43세 여자 기준이기 때문에 허혈성이나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에 허혈성 심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각각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 형태로 지금 설계를 해본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질병 후유장애 3%에 대한 가입 금액도 3천만 원이 들어가고 각각 2대 질환에 각각 진단비는 1,000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에는 3천만 원 무려 3천만 원이라는 커다란 수술비 플랜이 수술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와 질병, 모든 상해와 모든 질병에 상해는 100만 원, 그리고 질병에는 30만 원이 준비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당도 준비하실 수 있는, 일당도 추가로 더 준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준비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34대 특정 질병 수술비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심장 관련 수술 그 플랜을 보게 되면은요, 가장 많이 수술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빈도 수술 질환, 첫 번째 수술 질환에 보면 협심증이 10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10위니까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1위부터 9위까지의 순위를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주 간단한 질병들이세요. 백내장, 담석증, 뭐 디스크 수술 이런 거기 때문에 협심증이라는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수술 건수로는 스텐트 삽입술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대 질병 수술비도 마찬가지로 잘 준비하셔야 되는 담보고, 그 다음에 뒤에 뭐 나머지 담보들은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보장들을 탑재해 놨습니다. 네, 생방송 보험 365 두 분 전문가분들과 또 핫한 플랜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전국의 랜선 조카들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저렴하면서도요 보장 내용 든든한 어린이 보험이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린이 이제 방학 기간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보장들과 담보들 위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평균적인 특징입니다. 무해지 어린이 보험들의. 그래서 저렴하다라는 거죠. 아까 무해지 보험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렴하다라는 거. 근데 8월 달에 축소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한 자녀분이라든가 건강한 성인분들은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특약 반드시 이번 달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성인 보험보다 훨씬 더 큰 보장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허혈성 아까 제가 초간편 유병자 보험들에서 보셨죠? 나이대별로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근데 어린이 보험에서는 이렇게 5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도 매회 5천만 원인데 10만 원 내외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담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대 8개에 대해서 납입 면제되는 보험회사들도 있으니까 이런 평균적인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질병 후유장애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나이 들수록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 각종 모든 질병에 대해서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 주고 끝나고 뭐 깎이는 게 아니라 모든 디스크 질병, 뭐 당뇨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신체기관, 질병마다 주겠다라는 게 질병 후유장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담보 살펴보게 되면 8월부터 좀 안 좋아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질환 심장비가 최대 어린이 보험에서 5천만 원까지 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담보 살펴보면은 지금 이렇게 7천만 원까지 되지만 8월부터 다운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큰 진단비들이 어린이 보험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종 진단비들 매회 받을 수 있는, 저희 외조카도 어렸을 때 그네 타다가 미끄럼틀 타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골절돼서 깁스비, 골절 진단비를 다 받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관련돼서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성인이 돼서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해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들, 이렇게 어린이 보험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갑자기 막 새벽에 아플 때 말은 못하는데 막 응급실 갈 때 있죠. 이 응급실 갈 때마다 받을 수 있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커서 뭐 잘못 먹어서 식중독으로 인해서 뭐 응급실 갔을 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비용들이, 큰 것부터 적은 것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해서 우리 일반 성인 무해지 보험보다 훨씬 더 큰 담보들과 보장들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거의 한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특약들과 보장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납입 면제 제도가 이렇게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혜택이 있는 회사들로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보험료가 무해지 어린이 보험들끼리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상품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느 마트에서 파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이렇게 B씨사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가 가장 저렴해요. C사 같은 경우엔. 그래서 암 진단비 위주로 할 경우 C사고, 나머지는 A, B사를 함께 설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